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면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어떡해요? 하는 거예요.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의원님 말씀할 제가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아니 의원님.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피고자라고 입증 책임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니, 의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하지 말아자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 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을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상대방은 나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당연히 검사한테 있습니다만 제가 한 25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 구조는 저를 믿으십시오.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리고 게다가 무고 여부도요. 어차피 무고 여부가 이건 내심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한 법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그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은 이제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검사가 피의자가 100% 입증을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100% 입증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사실 그러면 말씀 묻겠어요. 제가 100% 피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시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면 하신다. 그러니까 제 말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데 틀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강간죄 관련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위원님, 자,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할 제가 기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놓고 전후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성계 전문가시지만 아니 들어보십시오. 저는 법적으로 이거 기소하는 걸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아니, 그게 현실에서 성폭행 수사 해보셨어요? 성폭행 수사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안다고 저를 뭘로 보시는 지금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여기서 피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증 책임을 100%를 질 거라고 아까 제 말을 왜곡해서 얘기한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폭행 협박은 위원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그냥 선 거놓고 저는 이쪽 사람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해가 많고 우려가 저한테 많은데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일단,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100%를 질지도 모른다.
라고 협박을 그게 하면 틀리다는 거죠.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옮기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그렇게 분명히 아니 제 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제 말씀은 당연히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니,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만 한 가지 말하자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 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이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 동의라는 것이 아니 위원님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위원님 부분이어서 이거는 법칙상 어떻게 되는가에 따른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인데 제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 자, 말 장관님 들어보시라니까요. 잠시만요.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검사가 잠시만요. 말이 아니고요.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잘 진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이 법적인 팩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팩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틀린 사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 토론을 자. 못하게 하시네요. 자, 아니 그걸 자, 예. 자, 이제 장관님. 예. 제 답변하십시오. 말씀은 예. 당연히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그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 말들은 뭐냐면 이런 조문 구조하에서라면 실질적 현장에서는 100%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 막지 마시고요. 아니, 권인숙 의원님, 이제 답변 들을 시간입니다. 장관제가 그런 식으로 권인숙 의원님, 예. 얘기되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한 사람인데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 저한테 권인숙 의원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뭐냐면 권인숙 의원님, 독일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웨덴의 유죄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웨덴의 유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스웨덴의 유죄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자, 아니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데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걸 마치 비동의 가늠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몰고 가는 것에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 권인숙 의원님,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답변하십시오. 제 말씀은 자 내심의 문제고 그러면 둘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 끊지 마시고 아니 참, 네. 아니 전제가 너무 잘못됐어요. 전제가 너무 잘못돼서 아니, 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말하는 걸 왜 권인숙 의원님이 정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내가 참. 아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 법무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자, 이런 구도하에서는 저는 그냥 전적으로 법적인 어떤 쟁송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내 내심이 이런 거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심 자체가 동의 여부가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따른 확증이 있지 않는 이건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구도고 게다가 그 내심이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내심을 그 내심이 아니었다고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증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제 말씀은 사실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 의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끼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 주제 자체를 뭐 봉쇄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고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만들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말끝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아니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 관해서 23%의 유죄율이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권인숙 위원님이 의원님, 묻는 것만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인숙 의원님, 아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게 아니라 논점이 달라졌다.
저는 자.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할 거 다 잊어먹었어요.